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라고 발표한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는 것으로 어제까지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아마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김종인 위원장과 가능하면 손을 잡고 가는 그런 결단을 윤석열 후보가 내려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모두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같이 갈 생각이 없다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이 인선을 보류해달라라고 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뺀 김병준, 김한길 등등 이준석 다른 사람들의 인선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 앞서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했습니다. 어제 나온 팩트로는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을 한 겁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왜 비대위 인선이 계속 도돌이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갈등은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뜻과 윤석열 후보의 뜻이 달랐고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방식대로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인선을 끌고 갔고 김종인 위원장은 거기에 반발하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장 없어도 지금 선대위를 투톱 체제로 끌고 가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과 김한길 투톱 체제로 끌고 가고 이제 선대위에 많은 새로운 인물들 많이 또 영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소위 삼김 체제라고 하죠. 이런 삼김 체제에서 투톱 체제로 바꿔야 한다. 또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하루나 이틀 더 생각해 볼 말미를 달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찾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하루나 이틀 더 김종인 위원장과 더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여지를 남겼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 여지마저 차단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손을 가능하면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하루나 이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겠다, 여유를 갖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뜻인 셈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 어제 오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한 총괄상황실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임태희 전 청와대 실장이 찾아갔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임태희 실장이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을 버리고 가도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무슨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김종인을 안고 가야 하느냐? 윤석열 후보가 지난 2주일이 넘게 이 인선 작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해도 좋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김종인이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가는데 김종인이 정권을 요구했다. 김종인은 아니다. 나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엇갈리긴 하지만 김종인이 상당한 권한을 요구했죠. 그런데 윤석열의 구도는 달랐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자신의 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김종인을 원톱으로 하되 김병준, 김한길로 해서 이렇게 상김체제로 가면서 국민의힘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당 중심으로 하되 국민의힘 당을 완전히 바꾸겠다. 김한길까지 들어오는, 김병준까지 들어오는 이 당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셈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제동을 거는데 윤석열 후보의 뜻대로 그대로 밀고 온 셈입니다. 지난 주말에 김병준과 함께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갔고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서 김병준 위원장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셈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듣고만 있었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오후에 김한길 위원장을 만난 뒤에 발표를 해버립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위원장, 김한길 새정치위원장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그리고 있는 큰 대선에서도 승리, 그 다음 정권 교체, 그 다음 국민의힘의 체질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에서 자신이 생각한 세 명의 구도, 자신의 입으로 밝힌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자신이 밝힌 이 체제가 무너진다라는 것이 정치력에 손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종인 위원장이 없어도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 당장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인사권자는 마지막까지 인사가 결정될 때까지는 사실은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어제 나온 일입니다.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기 전에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보류해달라. 자신이 좀 더 생각해 보겠다. 그 메신저가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 후보가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이 말을 하자 곧바로 윤석열 캠프에 아주 유력한 한 사람이 어제 오전입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의 저런 행태는 윤석열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권위에 손상을 가는 것이다. 지금 만약 김종인을 품고 가더라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많은 목리를 부릴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버리고 가는 쪽으로 마음을 거의 굳혔다. 이렇게까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 캠프 주변에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파리떼라고 지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파리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리떼가 선거 기간에는 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파리떼가 좀 모여야 선거도 됩니다. 분위기도 살고. 문제는 파리떼가 너무 설치지 않도록 정리해줘야 한다. 누군가가.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겁니다.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해주지 않으면 김병준 위원장이나 김한길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해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그것을 맡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경선 캠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잘 돌아갔다. 캠프가 잘 운영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경선 캠프는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캠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경선 캠프에서 그렇게 많이 헛발질을 하고 많이 혼란을 겪었어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몰표를 주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선 캠프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파리떼가 필요하지만 파리떼를 정리해주는 거리를 두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윤석열 후보가 하지 못할 바에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마지막까지 가능하다면 윤석열이 김종인을 안아야 되는 이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면요. 김종인이 합류해야 윤석열이 자신의 입으로 김종인이 합류한다라고 밝혔던 만큼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두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별을 하더라도 오늘 아니면 내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깔끔하게 모양 좋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만나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고 가야 한다. 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구도,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김종인 위원장은 뭐 자존심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굽히면서 들어올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은 거의 99%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결심을 굳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1%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구도는 삼김체제로 가는데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의 총괄 체제를 원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윤석열 후보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단 김한길 위원장을 통해서 정말 외연 확대, 그 외연 확대를 가져온 다음에 당 체질까지 바꾸겠다. 김병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준 위원장도 정책에 있어서는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김종인 위원장의 원톱을 보완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견제도 좀 하고요. 이런 정도면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빅텐트, 빅텐트이면서도 효율적인 선관위 체제. 선관위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일할 수 있도록 원톱, 효율적인 선관위 체제는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김종인 위원장 카드를 버리게 되면 조직 정비를 새로 해야 하고 많은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선대위와 관련해서는 주도적인 원탑을 주더라도 결국은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후보가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 삼김 체제라고 해도 이 삼김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조화를 해서 효율성을 만들어내느냐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렸지만 그게 주춤하다, 일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지난 2주일 넘게 비대위 인선에 매달리면서 많은 부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피로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비대위 부분을 마무리 짓고 지금 이재명을 겨냥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대국민 접촉에 빨리 나서야 하는 이 시점인데 가능하면 오늘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결별하면 결별하는 대로 아름답게 결별하는 방법 1%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 가능성을 살려내는 또 정치력을 발휘할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